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잘 마감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너무나도 상반되는 흐름을 좀 보인 하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과 기대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알테오젠, 그리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둘이 완전히 다른 시세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환호했겠지만 아무래도 알테오젠 그리고 HLB 관련 주주들은 아무래도 오늘 좀 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코스닥의 하락,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지수, 이 흐름들을 볼 때 아무래도 주가지수와 상반되는 딱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러한 지수 흐름은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보신다면 시장이 내려올 때 어떤 관련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시장의 하락이 진정되고 다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시장을 추종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반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락할 때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에서 내가 다음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더 면밀히 살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정말 주식에 있어서 하락장이 기회라고 보는 사람이고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1차원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었을 때 대처가 안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들어갈 때는 올라간 종목을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처럼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는 증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소 힘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사관학교 빌드업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꾸준하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하는 매매는 순환 매매, 빌드업 매매라고 해서 저는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용기를 가지고 고점에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하나요? 그렇잖아요. 당장 오늘 올라가서 좋았다라고 해서 내일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내려올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로 보는 방향성보다는 저는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차근히 내가 만들어 간다라면 시장은 나를 거쳐서 분명히 좋은 시세를 줄 것이다. 이러한 투자 전략으로 정말 꾸려가고 있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정말 순환 매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도 업종으로 순환 매매는 국내 증시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방 주제를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타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꺾여서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다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런 매매가 제 빌드업 매매이기도 합니다. 일단 업종별로 수급이 유입돼서 초기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맥점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투자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 셀비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종목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료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간암치료제 그걸 무려 16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HLB를 2017년부터 정말 열심히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무려 지금부터 8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도 간악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매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 시세가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시세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왔는데 셀비온 같은 경우는 방사선 의약품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이상에서 보다 좋은 성과가 기록되었고 그에 대한 신약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있는데 이건 얼마나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재료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비온을 1월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1차 랠리 파동이 50에서 60%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 1차적인 파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 제가 대략적으로 산출하기에는 1차 파동이 100% 정도가 나오면 거의 주가의 끝물에 다가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특정적인 종목 몇몇 종목이 뭐 100%, 300%, 제가 12월에 말씀드렸던 하이젠 RNN 같은 경우 500%가 올라갔죠. 그런 종목은 진짜 몇 종목이 안 되는 거고, 보통의 종목들은 1차 파동을 100%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종목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몇 프로가 올라왔는지는 적어도 보시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방송에서 언급하는 어드바이저나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꼭 살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 100%가 올라간 종목을 절대로 추천드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올라간 종목을 매매해서는 좋은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셀비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월 초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매도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3번 정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2월 중순부터 다시 공략 시점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 항상 언급 드려왔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 상승률은 81%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 상승하고 내려와서 최근에 다시 매수해서 올라간 수치까지 한다면 이 종목이 80% 올라갔지만 제 기준에서는 100% 정도의 상승률도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제가 결과론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너무 쉬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결과를 보고 주식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주식을 항상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고 하면 되게 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주식은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가 투자를 들어간 순간 내 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넓게 보였던 시야도 내 돈이 들어가는 즉시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요 조그만한 거밖에. 그러니까 이 시야가 넓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조급하고 항상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항상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라. 그거보다 시장을 계속해서 좀 넓게 보신다라면 투자 스킬은 분명히 상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누가 사실 2주일 전부터 신규 상장 종목들이 불꽃이 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저도 어제 방송 모니터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만큼 먼저 접근한 사람들이 어제까지 수익률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구간이지, 주식이라는 시대는 정말 연속성이, 어떤 종목은 물론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25%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대진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26%가 움직였죠. 그리고 뭐 위너스나 IST나 대다수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연속해서 무조건 갈 수 있다? 그건 이미 올라오고 공략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주식은 고수익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편하게 매매하냐?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요. 그런 시장은 1월, 2월 시장이었고 이미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공략법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가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만 가야 될까요, 주식이? 당연히 저는 내려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를 대입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앞의 시세를 가지고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들림이 되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물론 가격 움직임이 덜해요. 왜냐? 매매 한 번 하는데 힘들잖아요. 계약을 써야 되고 정말 뭐 어떤 부분들이 많이 맞아야 그 계약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주식은 여러분들도 사고 파는 게 쉽듯이 되게 빠르게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의 메커니즘, 여기만의 룰을 먼저 이해하시는 편이 저는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준비했던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승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위너스 역시 어제 시간의 상승을 다시 한번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는 있었지만 역시나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오는 시세였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이제 신규 상장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준비한 사람들은 먼저 수익을 보고 이제 다음 순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정말 한 발 두 발이 빠르게 생각해서 내가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거지 이미 나온 패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첨단소재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장 이틀차, 자, 두 번째 보이시는 음봉날,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정말 추천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저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정말 매수를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고 정말 주가에 대한 예상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데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보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나오면서 36%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고 ESS 관련 대전방지 트레이 그거 납품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캐짐 이후에 계속해서 2차전지 46파이 배터리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증가되고 있어요. 2025 인터 배터리가 종료되고 난 뒤에도 금일도 성우라는 종목,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종목이죠. 그 종목이 26%까지 가는 강세 또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에코프로 가격을 다시 되찾는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건 이전에 그냥 거품이 가득 낀 그런 가격이었던 거고 그때 당시 주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20년치 영업이익을 땡겨야 가능할 수도 있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가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2차전지 종목이 좋을 때는 수익을 받지만 그 뒤에 내려올 때는 그 거품이 꺼진다는 걸 누구보다 명확하게 주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투자해서 물리는 경우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그 고점에서 내려왔고 그 가격을 지금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20%에서 30%, 40% 이러한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진첨단 소재를 다시 함께 하시는 분들과 3일 전에 다시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도 기록했던 종목이고 2차전지 쪽으로는 아직 이 시세가 남아있다. 이슈가 남아있다.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던 배경은 BYD에서 5분 충전으로 400km까지 탈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 쪽으로 조금은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를 좀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라는 게 어쨌든 충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소식이 있다면 아마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이 밸류체인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미국에서도 그만큼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크게 건들거나 삭제하거나 낮추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3일 전에 다시 들어갔던 이슈는 그거예요.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며칠 조정을 받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5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식을 올라갈 때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못 잡았다라면 2차전지 관련 대전방지용 트레이로 이슈가 됐어? 대진첨단 소재가? 그럼 좋아. 관심 종목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며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몇 번 내려오네요. 그렇다면 내가 사기 좋은 구간이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죠. 하락장이 왜 결코 안 좋은 건가요? 고점에서 못 샀던, 무서워서 못 샀던 종목을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접근을 해서 들어갔다. 그렇다면 최근에 파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 시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세 또한 이제는 저물어 갑니다. 어느 순간 돼서는. 그러니까 내가 딱 주가가 힘이 좋고 강세일 때 그럴 때 공략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도 20% 이상 상승되는 종목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2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저희는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흐름에서도 어제 고점에서 좀 시세가 내려오고 오늘 한 8%, 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루아침에 기회가 사실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보여지니까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죠. 네.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 제가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다 쓸어 담았다라고 사실 보시면 돼요. 네, 위너스 모티브 링크 많은 종목이고 딱 한 종목 안 터진 종목은 사실 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크게 못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고는 있어요. 다음에 언젠가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딱
제가 멋있게 가지고 와서 동국생명과학 이야기도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못 갔다라고 해서 계속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가고 다시 순환맨 패턴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모티브 링크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제 대신첨단 소재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시세 분출을 했고 두 번을 공략해서 모두 성공한 거죠. 제가 유튜브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최저가 9,920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뒤로 강세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한 번 더 12,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어제 최고가 상승률은 45% 정도가 올라왔고 14,400원까지 터치했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정말 기분 좋은 수익을 맛봤던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 이야기는 조금 그만하고요.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이제 또 시장은 트렌드가 바뀌고 우리가 또 새로운 업종의 종목들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예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호예수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항상 발목을 잡죠. 예전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하이브 거래할 때 예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방탄소년단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외국에서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상장하기 전 그리고 난 뒤 제가 빅히트 때 거래를 하고 그 뒤에 보호예수 그때 가장 시장에서 좀 강하게 하락세를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명은 하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네, 빅히트였고 아무튼 그때 당시의 흐름은 보호예수가 풀리면 거의 급락을 했어요. 그 뒤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데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본 게 이전에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토모큐브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강세를 보일 때였는데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오히려 그날 약 1% 정도 시초가에 내려와서 출발을 하더니 오히려 장중에 띄우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아, 이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보호예수가 예전만큼 풀렸다고 급락이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히려 역예수를 둬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스터디 배움을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팁을 얻었고 그 뒤에 몇몇 종목을 대입해 보니까 대다수 그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좋다. 오름 테라피틱스도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는데 한 번쯤 이거를 공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접근했고 3월 14일 날 보호예수가 풀렸습니다. 역시나 여기 차트에서 네모박스 왼쪽에 보이시는 네모박스 보이시죠? 장 초반 시초가가 0.5%에서 0.7%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당일날 12%가 올라갔어요. 네, 정확하게 12%가 올라오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호예수가 풀리고 난 뒤에 물론 그 뒤에 주가 흐름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 이 종목의 흐름, 이 종목의 이슈, 수급 모든 것들 때문에 다음날 주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거래 단타 이 기술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보호예수가 풀릴 때 그걸 걱정하시지 말고 당일날 내가 그 종목을 찍어서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 정말 좋은 팁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정을 다 이해하시고 종목들 어떤 종목이 보호예수가 풀리는지 최근 신규 상장되고 한 달, 보통 한 달째에 많이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뒤에 한 달째에 공략을 한다. 이렇게 한번 일정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12% 수익 구간을 만들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아찔합니다. 그 뒤에 내려온 시세가 여러분 내려오기 4음봉 떨어지기 전날이 보호예수가 풀린 날이에요. 그날 시세 만들고 난 뒤에 내려온 시세가 무려 25%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 회사가 다르고 저 회사가 달라요. 근데 모든 게 차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이 되겠어요? 이 회사가 다르고 저 회사가 다르고 지금의 주가지수의 상황이 다르고 수급이 다르고 뉴스가 다르고 이슈가 다른데 근데 그림대로 된다라고 믿고 그걸 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차트를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트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뿐이지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고 정말 100년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항상 고점에서 잡고 내려가면 세력 탓을 사는 그런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림으로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일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비교적 상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이라 제가 이쪽으로는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락을 했어요. 다음 장으로 보세요. 제가 거포선 기법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거포선에 닿지 않고 RSI 과매도권 거의 내일이면 최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략을 하고 이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째리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통이 있겠죠. 근데 주식은 다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25%가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왜 우리가 백화점 세일만 찾으러 다니나요? 주식에서 며칠 동안 할인해서 세일해서 싼 가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세일만 찾는 게 아니라 주식의 종목에 적정가 대비 내려와서 단기 급락을 맞은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노려 나가신다면 저는 오히려 내일 오름 테라피틱스를 한번쯤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구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제 거포선 기법인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말 매수 시점이 아까 오름 테라피틱스가 그런 지점에서 물론 그 종목이 100%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온코크로스가 한번 만들었던 시세를 보세요. 역시나 다음 온코크로스 네모박스 보이시죠? 이날이 7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10일이 이제 월요일, 11일. 3일의 매수 기회를 줬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온코크로스 역시 제가 아침 방송 한선호의 선제 타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야 뭐 매일같이 보는 종목이죠. 아무튼 7일, 10일, 11일 이때 매수 시점을 주더니 그때 가격이 9,000원에서 9,200원 구간이에요. 주가가 내려올 때 안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네모박스 날 3일이 그러한 흐름을 보였던 날이거든요. 그 뒤에 만들었던 시세가 무려 42%가 올라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투자 전략, 미리 준비하는 투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무료방에서 먼저 좀 준비하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올라간 뒤에 보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준비해서 같이 한번 투자 성과를 올려보실 분들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공개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호였습니다.